우리 아이 지킴이 학부모 연대 실행위원으로 활동 중인 양지숙 집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온양온천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2시간 반 분량의 PPT를 20분 분량으로 줄여왔어요. 그래서 조금 오늘 좀 말을 좀 빨리 할 거고 PPT를 좀 빨리 넘겨야 돼서 좀 잘 들어주시고 또 집중해 주세요. 자, 저는 이 시간에는 공교육 교과서의 성교육 문제점 보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서 문제점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공교육의 교과서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 지킴이 학부모 연대에서 교과서 문제점을 알리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재작년 12월 국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성 정체성을 파괴하고 성애화하는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알리는 토론회를 통해서 문제들을 알게 되어 우리 아이 지킴이 학부모연대 실행위에서 아산에도 실제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생명이권 학부모 연합에서 발표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또 각 학교마다 담당 교과 선생님과 통화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 과정과 출판사를 조사하여 약 50여 권의 교과서를 구매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목마다 성과 관련된 내용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실행위에서 교과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학부모들에게 알리고자 교과서 포럼을 기획하고 도의원, 시의원, 또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초청까지 그렇게 4개월간 준비 끝에 지난해 4월 27일 아산에서 교과서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산시 관내의 초중고 교과서이지만 이것이 아산만 쓰는 교과서가 아니라 출판사가 달라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동일한 내용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과 또 교육 관계자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손주분들 있으시잖아요. 오늘 잘 들어두셨다가 요즘 학교에서 뭐 배우냐고 한 번씩 물어봐 주셔요. 교육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교과목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보건, 중학교 보건, 기술과정 도덕, 고등학교 보건, 기술과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그중에 가장 문제가 심각한 보건 교과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청소년들의 성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작년 11월 30일자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면 보이시나요? 네. 윤리가 빠진 성교육은 청소년에게 독이 든 사과를 주는 꼴이다라고 성산 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지 소장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도대체 아이들에게 어떤 식의 성교육을 하고 있기에 독이 든 사과를 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보건교과서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YBM 출판사 5학년 보건인데 아빠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기는 주로 어떨 때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과 또 음경의 변화를 사파를 통해 단계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같은 출판사 6학년 보건교과서에는 동생이 태어났어요 라는 단원에 남녀가 잠자리에서 성기가 삽입되는 그림을 확대하여 그림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또 아기는 어디로 나오는지에 대한 출산 교육에 여성의 성기와 명칭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교육을 합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 보건교과서에 성의 의미를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학교에서 YBM 출판사 보건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성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이란 무엇입니까? 태아 때부터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돼서 태어나는 성, 염색체가 XX인지 XY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생물학적인 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남녀의 성별을 구분할 때 쓰이는 이 섹스라는 용어 외에도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와 섹슈얼리티도 성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젠더란 무엇일까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성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성이며, 또 태어나서 가정에서의 어떤 양육의 방법이나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성, 또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이렇게 역할에 따른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젠더들의 용어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트랜스젠더, 넌젠더, 뉴트로이스, 밑으로 종류가 참 많은데 무슨 뜻인지 도통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남자고요, 핑크색이 여자라고 했을 때 부분적으로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젠더의 이름들이 붙습니다. 젠더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성이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심리 상태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을 국가에서 인정하게 되면 여자라고 또 생각하는 남자를, 또는 남자라고 생각하는 여자를 당장 공중 화장실이나 대중탕에서 마주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강남에서 여장한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서 탕 속에서 20분이나 몸을 담그고 있다가 들켜서 도망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뒷날 붙잡혔는데 혹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여자라고 생각해서 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실제로 서구 유럽이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달에 벌써 2건의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수가 다수를 역차별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외에도 젠더 종류에는 80여 가지가 되는 젠더의 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 감정, 신념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성으로 섹슈얼리티를 교육을 하는데, 이 단어를 네이버 백과사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섹슈얼리티란 성욕, 성의 대상, 성적인 매력, 성교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성의 개념들을 중학교 천재교육 출판사와 또 중학교 YBM 출판사, 중학교 천재교과서 출판사, 중학교 동화사 출판사, 고등학교 들쌤 출판사, 그 외에 기술가정, 생활과 윤리, 도덕 교과서 외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성에 대한 개념을 깨트리면서 반복적인 세뇌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림을 이용한 교육 내용입니다. 중학교 YBM 출판사 2009년 교육과정과 또 2015년 교육과정에 남녀 신체 구조를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 2페이지 분량의 사파와 명칭을 설명하고 있는데, 남녀 모든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 사파가 너무 지나치게 노골적입니다. 이런 그림이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 교육용이라고 하지만 이 그림이 잡지에 실리면 성인 잡지가 되는 거고요. 또 이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면은 19금 음란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뇌는 문자보다 시각을 이용한 그림 교육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호기심과 성욕구가 왕성한 청소년 시기에 이런 자극적인 교육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음은 자유에 대한 교육 내용을 보겠습니다. 중학교 YBM 출판사 2009년 교육과정에 자유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신의 성기를 자극하여 만족을 얻는 행위로 과거에는 이를 문제시하였으나 현재에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교육을 합니다. 고등학교는 더 과관입니다. 학생이 수업 중인 교실에서 자유행위를 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는 선생님이 혼을 내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게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고 오라고 하는가 하면, 또 공공장소에서 발기가 되었을 때 화장실을 가거나 가방으로 가리는 대처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사고를 바꿔놓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2017년 6월에 대전에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10여 명의 남학생들이 집단으로 자유행위를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이러한 행위가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여학생이 학교 화장실에서 자위하는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올려놓은 사진입니다.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이러한 글들이 우리 자녀들과 또 친구들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성윤리에 대한 기본 교육의 부재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2013년 서울시 청소년 성문화 연구조사에서 중학생들의 성충동 해결 방법에 대한 통계가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위를 하는 중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은 11%, 여학생은 2%에 불과합니다. 바꿔 말해서 교과서에서 자위 행위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동안 할 생각이 없었던 학생들을 이러한 성적 행위로 유혹을 해서 자위 행위를 하게끔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바람직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는 것을 교육하는 수단이 됐다는 게 학부모로서 상당히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교육 내용입니다. 중학교 이성교직 단락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교육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자기가 스스로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권리라는 뜻으로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너희들한테 성관계할 권리가 있어 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성관계는 성인이 될 때까지 보류해야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여 성관계할 권리가 있다라고 가르치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관계에 노출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재교육 출판사에는 상황 설정을 통한 스킨십 토론 교육까지 담고 있으며, 또 동화사 출판사 활동하기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하기라고 해서 권리를 행사한다라는 뜻을 가르치고 있는데, 청소년기에 이성 친구와 어디까지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는가, 이성 친구와 신체 접촉 허용 범위가 다른데 이럴 때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의 토론 교육을 하고, 또 고등학교 들샘 출판사엔 성적 자기 결정권 토론하기가 나와 있는데 이성 친구와 어디까지 스킨십을 허용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밑에 보시면 성관계하기까지가 제시되어 있으며, 또 성관계를 요구하는 이성 친구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해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 역할극을 제시하는 교육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미래엔 출판사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예시로 여학생이 생일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는 질문에 남학생은 손 한번 잡아봐도 돼? 라고 스킨십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손이 아닌 언제든 성관계를 요구할 수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잘못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피임에 대한 교육 내용입니다. 자, 성적 충동을 절제하는 교육이 아닌 오히려 학생들에게 성관계할 있다라고 교육을 하면서 콘돔과 먹는 피임약, 응급 피임약, 지뢰사정법 등의 피임 교육을 하는데, 지뢰사정법에 대해서는 사정 직전에 음경을 질 밖에 빼내어 사정하는 방법이라며 실패할 확률이 높으므로 피임약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의를 줍니다. 응급 피임약에 대해서는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먹어야 하고, 구입할 때 의사 처방 방법이 필요하며 구토, 피로 등 부작용이 있으니 반복 사용하면 피임 효과가 떨어진다고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콘돔 피임법에 있어서 콘돔이 다른 피임 방법보다 좋은 이유에 대해 나열해 놓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하며 약국, 편의점, 자판기 등 판매하는 곳이 많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잘만 사용하면 피임 성공률이 높고 에이즈와 성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2009년 교육과정 천재교육, 또 2015년 동화사 출판사, 또 심지어 천재교과서 2015년 교육과정에도 정관수술이나 난관수술, 자궁 내 장치 삽입에 대해 중학생에게 도가 지나친 피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009년 교육과정에는 피임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내용에 교복을 입고 있는 남녀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학생들에게 너희가 원할 때 성관계 해도 되나, 임신만은 막자식의 교육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콘돔과 정관 절제술, 먹는 피임약, 피부에 이식하는 호르몬 삽입법, 자궁 내 장치 기구 등의 피임 방법만 방대하게 교육을 합니다.
자, 2015년 교육과정 고등학교 들쌤 출판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출판사마다 먹는 피임약 복용법에 대한 것들을 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치는데, 이것은 학생의 성을 보호하고 성에 대한 건전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성교육기본법 제17조 사회 취지와도 어긋나는 교육이며, 학생들에게 성관계할 권리가 있으니 피임약을 먹고 다녀라는 이런 식의 피임 교육이 청소년들을 성애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 교육입니다. 에이즈의 감염 경로에 대해 YBM 2015년 교육과정과 또 2009년 교육과정, 천재교육, 또 천재교과서, 동아사 출판사, 고등학교 들쌤 출판사 모두 에이즈 감염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남성 간 성관계가 원인이라는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작년도 의료진들이 연구한 데이터에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 감염 93%가 동성 간 성관계 때문이라고 이미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동성 간 학문 성관계의 위험성을 빼놓고 법적 전염병인 에이즈를 만성질환에 비유하면서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에이즈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돼 치료만 꾸준히 받으며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만성질환이 되었다며,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편견을 버리고 에이즈의 환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히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들은 정확하게 말해서 사회적 약자 성소수자가 아닌 동성애자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동성 간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 감염 위험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학생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동성애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인터넷을 보면 학생들이 동성애를 하다가 HIV라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상담하는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살 청소년이 학문 선교 2번 했는데 에이즈가 걸리는지 질문하는 글과, 또 HIV라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고민하는 중학생의 글도 있습니다. 내용에는 한때 동성애에 빠져서 남성 간 성행위가 있었지만 병원도 가고 탈동성애를 했는데 가스실금과 변실금이 있다며 병원서 치료가 불가하다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심지어 시간 대비 고수입 때문에 성매매까지 간 고등학생의 글도 있습니다. 돈이 좋아서 성매매를 2년간 했는데 보건소에서 HIV 보균자라고 했답니다. 부모님께 말도 못하는 이 학생의 심정은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느껴집니다. 에이즈에 감염돼서 죽고 싶다는 친구들의 글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피임도 콘돔, 에이즈 예방도 콘돔, 무슨 콘돔 만능주의 교육도 아니고 학교에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교육만 제대로 해준다면 청소년 에이즈 감염이 증가했을까요? 청소년 에이즈 감염은 정부의 인재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진실을 바로 알리는 교육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10세에서 19세 신규 감염 그래프를 보면 1980년대보다 2000년대 들어 이후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연간 신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누적 그래프입니다. 연간 1000명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2018년도 국내 신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1200명 중에 남자가 91.2%, 여자가 8.8%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제3차,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서에 에이즈 감염 경로 99%가 동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것이며 전체 감염인 91.7%가 남성인 것으로 볼 때 에이즈 주요 전파 경로는 남성 동성애자로 판단된다고 발표를 했고, 또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322페이지 16-가를 보면 남성 동성애자에게 콘돔 사용을 권하는 게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보건교과서는 없는데 외부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한다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외부 강사들은 대부분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런 단체에서 나오는데, 그 단체들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 또 야동 이런 거를 가르치라고 요구하는 매우 위험한 단체들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외부 강사를 통해서 성교육을 실시한다는 안내장을 받으시면 꼭 관심 있게 보시고 성교육을 한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시고 어떤 단체의 강사인지 또 과거와 현재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학부모님들은 학교 측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서울시에 있는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여학생들에게 남자 성기 모형에 콘돔을 씌우는 실습 교육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남녀 아이들을 불러다가 콘돔 씌우기나 아무도 안 알려주는 오르가즘 꿀팁, 또 이러한 성교육을 서울에서 실시하는데 어느 지역이든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 지역 관계없이 지인들에게 외부 강사들이나 또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이러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들과 또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시고 이러한 교육이 자녀들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알리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빠른 속도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일부 내용들을 보셨는데요. 어떠십니까? 심각성이 느껴지십니까? 아직 안 느껴지시나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보건뿐만이 아니라 기술과정, 도덕, 생활과 윤리, 사회 등 각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과서마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이런 교육을 2007년부터 받아왔답니다. 10년 전부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지금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지금의 교육이 이끄는 방향이 무엇인지 보이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왜 보내십니까? 내 자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를 보내는 건데 그 교육 현장에서 공부가 아닌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성해방과 피임 만능주의를 가르치는 교과서도 아니고 얼마나 교육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을 교육을 한다면 이제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에 근거한 책임 있는 성윤리와 도덕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앞서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들을 살펴보셨듯이 우리가 지금껏 믿어왔던 공교육이 더 이상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와버렸습니다. 학부모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학교 교육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침묵은 동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일부이지만 이제는 교과서 문제점에 대해 들으셨으니 우리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은 주변의 지인들과 자녀들에게 알리셔서 이러한 교육이 잘못된 교육임을 알리시고 바로 잡는 데 힘을 모으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할 우리 아이들, 유년부, 소년부 때 잘 다니던 아이들이 중학교만 들어가면 교회에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점점 전도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 음란죄입니다. 성해방을 가르치는 잘못된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사회와 또 자녀들에게 다가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지금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일어서지 않으면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의 항의로 교과서를 교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인천의 모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항의로 보건교과서를 회수했던 사례와 또 작년 10월, 11월 우학연 실행위에서 아산의 46개 초등학교에 YBM 보건교과서를 건전한 교과서로 교체해달라고 공문과 또 YBM 출판사의 교과서 수정 보완 요청 공문을 보내서 올해는 이렇게 수정된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까지 아이들이 배웠던 내용이고요.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번에 바뀌어서 나오는 교과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된 교과서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기 위해 계속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안시킴의 학부모연대에서는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해 충남도교육청, 아산교육지원청, 세종교육부, 한국교육평가원, 또 출판사 편집팀, 교육부와 관련된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수정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다 자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받으신 자료집도 저희를 불러주신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셔서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계속 독이 든 사과를 먹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아이 지킴이 학부모연대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저희들에게 성함과 연락처를 주시면 단톡방에 초대해 드립니다. 단톡방의 좋은 점은요, 각 지역의 학부모님들께서 잘못된 교육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서 저희들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과 교단을 뒤로 하고 교회와 목사님들께서 연합해야 합니다. 또 우리 아이 지킴이 학부모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후원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